안녕하십니까.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중국인들한테 이제 신분을 숨겨라, 신분을 중국인이라는 걸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침공에 이제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 국민 중국인들에게 공공연히 중국인 신분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중국 여론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중국 여론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또 중국 정부는 러시아의 공격을 침공으로 규정하는데 반대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 파견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의 그 반중 감정이 높아지는 것에 염려가 되니까 자국 국민들한테 중국인을 숨겨라 이제 그런 겁니다. 중국 그 소셜 미디어에는 우크라이나 미녀를 중국에 데려오자 이런 황당한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녀, 구소련 위성국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흑해를 끼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은 상대적으로 비만도 적고 아주 빼어난 그 미모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소셜 미디어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녀를 중국에 데려오자 이런 황당한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좀 갈래는 다른 갈래입니다만 서유럽 여러 나라 중에서도 벨기에의 항구 도시 안트워프가 있습니다. 안트베르펜 그렇게 읽기도 하는데 안트워프에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큰 차이나타운도 있습니다. 그 안트워프에 콜럼버스의 그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1492년이죠. 대항해 시대, 태평양 대서양을 오가는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린 1500년대 중반부터 네덜란드가 세운 동인도 회사가 동양과의 무역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안트워프 항구는 동양과 유럽을 잇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많은 중국 선원들이 이곳에서 불법 체류를 시작했습니다. 안트워프가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동양과의 무역을 할 때 그 유럽에서 제일 큰 항구였었는데 그때 물건을 싣고 왔던 중국 선원들이 불법 체류를 시작한 게 유럽의 중국인들이 뿌리를 내린 시작입니다. 쇳덩이와 나무로 된 가구만 빼놓고는 모든 재료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중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식당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로부터 4대, 5대, 120-30년이 넘도록 가업을 이어가면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했고 그게 지금도 안트워프에 규모가 큰 차이나타운이 있는 연원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젊은 세대가 유럽보다는 대륙을 벗어나서 미국 등으로 터전을 옮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유럽의 보수적인 그 인종 문제 또 기회의 부족입니다. 이렇듯 100년이 넘는 이민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시아의 대표 민족인 중국인은 현지에서 극히 인색한 환영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중국인에 대한 비호감이 자칫 우리 한국인에게도 옮겨붙지 않을까. 여행을 하시거나 거기 사시고 계신 교민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배우 이영애 씨와 BTS의 그 팬클럽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역사를 우리 힘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게 허나만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니고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온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건 언급 없이 대결이 아니고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온다. 대통령은 이런 허나만한 얘기를 3.1절에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어째서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입니까? 강대국의 일방적 국제 질서입니다.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온다니 현실을 무시한 잠꼬대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지금 같은 국제 질서를 외면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트루만 대통령의 6.25 참전 결정 그리고 유엔의 지원을 바탕으로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나라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되어 목숨을 내어놓은 수많은 외국 청년들 덕으로 나라를 건졌습니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마디 한 후 입을 꽉 닫았습니다. 미국이 앞장서서 EU, 영국 등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라는 국가와 푸틴을 제재하는데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본도 러시아 대사를 불러 협력 중단을 통보하고 러시아 철수를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제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대결이 아니라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그 3.1절 기념사를 보고 문 대통령이 지칭한 강대국이 누군지 참 모호합니다. 자국의 피해를 감내하면서 침략국에 맞서는 미국까지 포함해서 강대국이라고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지금 여러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외교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트루만 미 대통령의 6.25 참전 결단과 UN 지원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용사비에 적힌 대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그 국민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내놓은 젊은 군인들의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어찌 이런 매갈이 없는 발언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약 400명이 보낸 그 400명의 그 암살단 내 그 암살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당연히 암살 2순위죠. 근데 그 부인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 남편 곁에서 국가를 지키는 죽더라도 국가를 지켰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 젤렌스키가 코미디 할 때 그 대본을 쓴 대본 작가입니다. 남편이 대통령 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탁월한 자질을 살려서 무대에만 쓰자 이렇게 대통령을 반대했는데 그렇지만 일단 전쟁이 터지니까 그 부인이 전쟁이라는 무대의 비극에 가면이 올라가서 남편과 함께 조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운명을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영부인은 그런 용기가 과연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 독일은 러시아에서 들여오기로 한 가스관 그걸 닫았습니다. 또 일본은 지금 그 사하린스크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2차 대전 후 뺏은 영토 4개의 섬이 있죠. 그 영토 방한 협상에 차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는 러시아 대사를 불러서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겨우 $10,000,000를 내놓고 피난민 구제를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하고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탈원전으로 이제 날벼락 맞은 기업이 지금 울산 지역에 부지 기수입니다. 그런데 원전에 이제 그 4가지 기술이 있다고 그럽니다. 원자로 제조하는 기술, 터빈 제조하는 기술, 또 600기압, 600G가 이제
대기의 기압이 1기압입니다. 이거에 600기압이 넘는 냉각 펌프를 제조하는 기술, 원전 제어 기술이 원전의 4대 기술인데 원자로 제조, 터빈 제조, 냉각 펌프 제조, 제어 기술 시스템,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중국엔 이 4대 기술이 없는데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중국에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받고 우리 기술자들을 이제 전부 다 빼간 거죠. 또 사우디도 우리나라 원전 기술자 400명을 빼갔습니다. 또 우리가 원전을 판 UAE도 운영을 자기가 하겠다. 당초에는 지가 1조 4천억인가 주고 원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거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기술자도 빼갔습니다. 많은 기술자가 장인급 인재인데 전부 다 사우디, UAE, 중국으로 빠졌습니다. 원전 관련 기술자 한 분이 이런 기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신한울 3, 4, 5기가 공사 중단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상을 요구하니까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발주한 게 아니잖냐. 박근혜 정부 때 발주했으니까 박근혜 정부의 손해보상을 청구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원전 부품업체 수백 곳이 파산했습니다. 여기서 생긴 실업자가 약 12만 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자력 발전을 소개한 사람이 당시 이승만에게 에너지는 땅속만이 아니라 사람 머리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전기가 바로 원자력입니다. 무지로 원자력 산업을 짓밟고 그런 적 없다. 거기서 손해받은 것은 박근혜 정부한테 청구해라. 이런 얘기를 한가롭게 하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를 이어받겠다고 하는 이재명은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선거가 3월 9일입니다. 감사합니다.